무엇 때문에 기다리는가를 잊지 말라. 리더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66계명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리더들의 상당 숫자의 리더들이 기다릴 줄 모릅니다. 뭔가를 성급하게 조급하게 서둘러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조급증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사례로 춘추시대 때 초나라의 장왕이라고 하는 왕이 3년 동안 즉위한 이후에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기만 했던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왕이 젊은 나이에 임금이 된 다음에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매일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신하들한테 엄명을 내려놓습니다.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 엄명을 3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오거라고 하는 신하가 장왕에게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이 오거라는 신하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보셨던 오자서라고 하는 유명한 조상, 아버지라는 얘기도 있고 할아버지라는 얘기도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집안 사람입니다. 이거 워낙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이제 한판 붙는구나. 이제 임금하고 이제 오거하고 한판 붙게 생겼구나. 초긴장 상태에 돌입을 합니다. 초나라 조정이. 오거가 장왕을 만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뜻밖에도 대왕. 장왕도 지금 잔뜩 긴장 상태예요. 그래서 근엄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선수를 쳐야 되니까. 무슨 일이요? 라고 목소리를 깔고 이제 오거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거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장왕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대한 충고나 직언이 아니라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마천 사기를 읽어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 3년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 가운데서도 훈련을 제가 계속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훈련 가운데 제가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에게 권하는 가장 핵심적인 훈련은 역사 공부입니다. 좋은 역사책, 그 다음에 역사하고 관계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가지 선물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 상황 대처 능력입니다. 역사라는 건 수많은 경우의 수 아닙니까? 그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실릴 정도, 또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할 정도의 역사적 사실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을 했고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때로는 역사가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원인과 경과와 결과에 대한 치밀한 분석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의 숫자들을 계속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가했는가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을 역사책 속에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하고 과거에서 있었던 동서양에서 있었던 비슷한 상황에서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이 상황에서 리더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가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게 역사 공부가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상황 대처 능력이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강화되다 보면 두 번째 어떤 힘이 생기냐 그러면 미래 예견력이 생깁니다. 사마천은 일찍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지난 일을 기록해서 다가올 일을 안다라고 해서 역사의 미래 예견력을 2100년 전에 이미 통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장왕과 오거의 장면은 명장면 중에서도 명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조직 내에 있어서 인재가, 리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어떻게 충고할 것인가라고 하는 충고의 스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리더들이 거의 90% 가까이가 대놓고 직언하면 좋아하는 리더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19은 다 싫어합니다. 인상 쓰고. 그때 어떻게 컵으로, 그죠? 돌려가기를 하느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도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3년 동안 놀고 먹는 임금에게 아주 강직한 신하인 오거가 면담을 요청했을 때에는 누구나 다 돌직구를 날릴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오거가 그게 아니라 수수께끼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왕도 깜짝 놀라면서 무슨 수수께끼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거가 대왕 침소 앞에 있는 큰 나무에 3년 전부터 큰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데 이놈의 새가 어찌 된 일인지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불비불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안일불자 날비자 날지도 않고 안일불자 울명자 울지도 않는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은 어떤 세계예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임금한테. 그랬더니 장왕이 알았어 돌아가시오. 나가는 오거의 뒤통수에 대고 장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새가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다면 만약에 한 번 날았다 하면 하늘을 찌를 것이고 일비충천이라고 합니다. 한 번 울었다 하면 세상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 새인 같다. 일명경인이라고 합니다. 일비충천, 일명경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왕도 오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아들었고 오거도 장왕의 답을 뒤로 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임금이 다른 생각이 있었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삼전불원의 유명한 고사입니다. 그 이후로 장왕이 떨치고 일어나서 초나라를 전면 개혁해서 춘추시대 때 초나라를 5패 가운데 5명의 패주 가운데 세 번째 패주가 됩니다. 핵심은 뭐냐 그러면 장왕이 놀고 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일할 것이며 내 조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를 멀리할 것인가를 아주 꼼꼼하게 살피면서 그러려면 진지하게 드러내놓고 했다가는 신하들이 위장을 하거나 그죠 위선을 떨거나 자기 정체를 감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의 마음을 완전히 풀어놓게 만든 상태에서 면밀하게 누구하고 일할 것이며 누구를 물리칠 것인가를 살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마천은 이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기다림 속에 녹아있는 리더의 고뇌, 울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실험과 단련 그리고 지독한 훈련을 가정하고 리더가 그런 3년을 기다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비불명이고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비필충천입니다. 한번 날았다 하면 하늘을 반드시 찌른다 라고 하는 거죠. 리더의 기다림은 준비되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크게 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사례를 초나라 장왕이라는 사람이 삼전불원이라고 하는 고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입니다. 양반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계명만 하고 우리 윤성원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혹독한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허하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밑바닥 생활이 길었다는 것,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는 것, 그리고 운 좋게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려는 것이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생 또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제2계명 왜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가를 잊지 말자 라고 하는 2계명을 하고 다음 주에 3계명 공사분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